실전 5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외목을 뒀군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고요. 우상기 눈목자 고침을 하면서 자상기 베개 세력을 견제하겠습니다. 우하기 한 칸 구축하겠습니다. 변으로 벌렸을 때는 이곳 332 급소가 되겠죠. 하나만 더 밀어두고 넣을 수밖에 없죠. 일단락이 되고요. 자상기 베개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흙의 진영을 넓혀 가겠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뒤쪽을 젖혀가느냐 바깥쪽을 젖혀가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 둘, 바깥으로 젖혀서 세력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치면 안되겠죠. 가만히 넣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우변의 흙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상기는 한수를 갈수를 해야지 살 수 있는 모양이었죠. 하나, 이 정도 이렇게 전개해 놓을까요? 우변과 우상귀 일대가 흙의 모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침입을 했군요. 침입을 해왔을 때 중앙을 막아가는 것이 일단 생각해야 될 수가 되겠습니다. 중앙을 이어가면 밀고 들어왔을 때 우변 쪽에 흙의 모양이 무너지니까요. 우변을 지켜가 볼까요? 이어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장면에서 이곳을 나올 수는 없겠죠. 바로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었군요. 이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막아가고요. 안에서 백이 조그마하게 살아도 별게 없는 모양이죠. 외세가 흙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호구를 쳤군요. 가만히 늘어서 궁도를 넓혀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곳이 끊어지면 아프겠죠. 효과적으로 호구를 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보완 같군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고요. 하나, 둘, 자상기 101단의 공격을 엿보면서 끈차해 보겠습니다. 한 칸 띄어서 이곳을 끈차해 볼까요? 가만히 나가고요.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 장면에서 선택의 기로인데요. 좌변을 중심으로 백이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고 우변을 중심으로 흙의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이 흙의 모양과 백의 모양의 가운데쯤에 이 정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세의 급소가 되겠죠. 네 진영을 넓히면서 백의 진영을 삭감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끈차 들여다봤나요? 이곳 다른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흑의 모양이 단점이 노출되어 있는 장면이죠. 셋, 일단 잊고 가겠습니다. 막아주고요. 아, 이거 끊어가는 수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곳을 붙여서 삭감하러 왔군요. 하나, 수비를 할 것인가? 넷, 강하게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젖혀가 보겠습니다. 이어준다면 두텁게 이어가 볼까요? 한 번 더 젖혀가고요. 이 백돌이 과연 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단수 하나 몰아두고요. 이어줄 때 단점을 이어가겠습니다. 축은 아니죠. 아, 장문이 되는군요. 두 점을 잡아도 두 집이 난 것은 아니죠. 이 정도 포위망을 구축해 볼까요? 이 백돌이 사느냐 죽느냐 간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막아가고요. 한 점을 제압해 두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 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을 띄워왔군요. 호구 자리는 급소죠. 호구로 하나 두텁게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이 흑돌만 살면 되겠는데요. 셋, 넷, 한 칸 띄어서 호구 연결하면서 이 흑돌을 돌보겠습니다. 막아가고요. 뛰어나갔을 때 백 한 점이 빠져나가는 맛이 있나요? 깔끔하게 따버리겠습니다. 이곳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잊기 전에 먼저 끊자 하고요. 안형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백돌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곳이 급소인 것 같습니다. 우상기를 잡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우상기를 받으면 이곳을 내려섰을 때 백대마가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요. 이것이 선수고 이을 때 빠지면 둘, 중앙 쪽 백은 살게 되겠네요. 그곳을 호구를 쳤나요? 피해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피해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곳을 이으면 이렇게 둬서 피해가 되는 거죠. 일단 하나는 이어두고 가겠습니다. 따고요. 백감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붙여오는 백감을 쓰나요? 끊어가면 여러가지 맛이 나쁘면서 팩감이 많이 나오니까요. 넷, 아래쪽을 막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우변을 잡자는 백감을 써볼까요? 손을 뺄 수는 없죠. 단수 치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둘, 손을 뺐군요. 가만히 단수를 치면 오궁도로서 우변 백돌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역시 이곳을 끊어가는군요. 끊고 빠졌을 때 이 뒤쪽의 흑돌 석점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하나, 둘, 셋. 바로 수를 메워갔을 때 이 흑돌과의 수상전인데요. 하나, 둘, 셋. 이곳을 맞게 되면 세수입니다. 요 형태는 내수인데요.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빠른데요. 이 장면에서 빠지는 것이 선수가 들으면 우변 쪽 백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곳을 먼저 이어갔나요? 이곳을 빠져놓고 흑이 석점을 잡을 때 있는 것이 수순인데요. 궁도를 먼저 줄여볼까요? 이곳을 치중해서 잡으러 갈 수 있느냐인데요.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군요. 이렇게 둬도 백이 살게 되겠네요. 살았군요. 그럼 이곳을 내려선 것은 허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끈차 해보겠습니다. 이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끈차 해볼까요? 중앙이 흙이 두터우니까요. 이렇게 마음껏 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만히 이었군요. 가만히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데요. 뭔가 반발수를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았던데요. 하나, 둘, 셋, 이 장면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이렇게 갈라쳐서 좌기 쪽 돌과 우상기 쪽 백돌을 갈라치게 하면서 양쪽 백돌 대마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좌상기 흑은 손을 빼도 둘, 살아있겠죠. 넷, 다섯. 이곳을 한 칸 띄어서 하변 쪽의 백돌을 공격을 엿보겠습니다. 날일자로 달아났나요? 하나, 이쪽은 흑돌이 상당히 두터운 곳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 근거를 빼앗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돌이 안형이 없는데요. 하나, 둘, 셋, 과연 두 집이 날 수 있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습을 오나요? 이곳은 절대의 수고요. 이 흑돌을 잡자는 급소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어가는 것보다 넷, 날일자는 다섯,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것이 좋겠죠. 끊어간다면 그때 같이 끊어서 흑돌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것입니다. 둘, 그래서 치받아 갔군요. 끊으면 같이 끊겠다는 건가요? 가만히 나가 보겠습니다. 그곳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자기 쪽 백돌이 어떻게 되느냐? 이곳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흑돌 석점이 축으로 잡히니까요. 둘, 셋,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가만히 나갔을 때 백돌 전체가 눈 모양이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백돌이 살 수 있느냐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 둘, 막아가겠습니다. 백돌이 살 수 있느냐 이어가고요. 이곳을 붙이고 뻗으면 한 집은 나는 모양이 되겠는데요. 젖혀오나요? 젖히느냐 강하게 끊어가느냐. 좌변 쪽 흑돌도 아직 완성은 아니니까요. 넷, 안전하게 젖혀가 보겠습니다. 2단 젖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 장면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이곳을 끊어가느냐 젖히느냐의 선택이 기로인데요. 일단 안전하게 젖혀가겠습니다. 양단수를 치자는 것이죠. 하나,
가만히 늘어갔군요. 이제는 끊는 한 수입니다. 이어갔을 때 이 흑돌만 살면은 백돌은 자동으로 잡히게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백이 한 집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 나는 수를 7, 8, 없애겠습니다. 백이 지금 살기 위해서 단수를 치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곳 끊는 수를 노리나요? 끊자 하고요. 한 칸을 띄면 흑돌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백돌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흑돌이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모양 같은데요. 여기는 한 집이 나 있는 것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수 교환 하나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건너붙여 보겠습니다. 이곳을 젖힌다면 끊고 잡을 때 단수가 선수니까요. 여기서 한 집 나는 모양이 눈 모양이 나는 것입니다. 끊어가는 것은 절대이고요. 그냥 잡으면 단수 치면 눈 모양이 나니까요. 치받아 가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두지를 못했네요. 지금 이 흑의 모양은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죠. 잡는 정도였는데요. 단수 치고 가만히 늘기만 해도 여기 한 집이 나는 것입니다. 이곳을 치받아 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그래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바둑은 상변에 패가 났을 때 패감을 여기를 썼는데요. 이 패가 결과적으로 허패였던 것입니다. 우변이 살아버렸지만 선수를 잡고 좌변을 갈라치면서 좌상귀와 하변 쪽이 양곤바가 되면서 결국은 하변 쪽 백돌이 잡히면서 승부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네요. 실전 5단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실전은 날일자로 이렇게 뒀는데요. 완착인 것입니다.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더라도 좌상귀 흑돌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거죠. 오히려 세력을 쌓았지만 흑이 눈목자로 그치니까요. 이 세력이 완전히 견제를 당합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고요. 우상귀 3-3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죠. 막아가는 정도인데요. 밀고 나가고요. 3-3의 기본 정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흑은 눈목자 정도로 굳혀가는 것이 우변을 키우는 좋은 수가 되겠고요. 이 마늘모 굳힘이 아주 좋습니다. 세력과 홍이 좋죠. 상변 일대를 키워가면서 흑돌 석점의 공격을 엿보는 수죠. 흑은 하나 정도 지키는 정도인데요. 다시 손을 돌려서 자기 묻혀가는 것이 일반적인 포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실전은 변으로 이렇게 하변을 전개했는데요. 흑돌과 백돌이 마주보고 있는 중앙으로서 큰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변으로 벌려가는 것은 약간 느슨한 것이죠. 바로 3-3이 노출되는 것이죠.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정석이 완성됐다고 봤을 때 백돌 1번이 불필요한 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귀의 실리만 뺏기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하변을 견제하고 싶으면 날일자로 귀를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견제하는 것이 요즘에 좋은 수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변으로 단순히 벌려가는 것은 완착인 것입니다. 하변 쪽 견제를 하려면 날일자 굳힘이 지금은 좋은 수였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실전은 변 쪽으로 나오고 이곳이 막혀가지고 백돌 1번의 돌이 2점이 상당히 빈약하게 살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귀 쪽으로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중앙을 이어가는 정도인데요. 이곳을 한칸 띄워붙이는 것이 급소입니다. 젖혀 막는다면 가만히 있고요.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정수죠. 눈목자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사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귀 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귀를 막아가더라도 이곳을 찌른 다음에 단수 치고 호구만 치더라도 우변에 트여 있기 때문에 백이 쉽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것을 갈수해서 지키는 것은 정수였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손을 빼게 되면 가만히 젖혔을 때 백의 사활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러난다면 급소치중으로 백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막아가는 것이 최선인데요. 막았을 때는 이곳 쌍립자리를 붙이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살자고 하는 것은 찔렀을 때 백돌 석점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백은 이곳을 막아가는 것이 최선인데요. 파워 갔을 때 백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따더라도 막아주고요. 단수 치고 빠져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막았을 때 역시 백돌 2점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막고 나가면 막았을 때 이곳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막아가면 안 되겠죠. 마늘무행 막아줬습니다. 들어왔을 때 이곳을 젖혀가는 것이죠. 어떤가요? 백돌이 다 잡히면서 이 장면에서 바둑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젖혀서 우상기를 잡자고 했을 때 백이 붙이고 막았을 때 실전 호구를 쳐서 패를 만들었는데요. 가만히 빠지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역시 이렇게 둬서 쉽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백이 패를 땄을 때 실전 이곳을 넣는 패감을 썼는데요. 이것이 패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흙의 의도는 이곳을 두었을 때 패를 해소하면 이곳을 단도친 다음에 젖히고 치중을 가서 잡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을 패감을 썼을 때 해소하는 것은 정수였고요.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이 장면에서는 이곳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뻗는 수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잡으러 간다면 이곳을 단수 치고 가만히 늘어가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막아간다면 하나 꼬부려 두고 밀고 들어갔을 때 흑돌이 오히려 잡히게 되는 것이죠. 버텨보지만 또 들어가게 되면 수상전에서 흙이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뻗었을 때 이쪽을 막아갈 수는 없고요. 흙도 최선이 이쪽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마늘무로 둬서 수를 최대한 늘려주고요. 파워 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늘어가면 어떤가요? 요 자체는 수가 늘어났죠. 이곳을 순수 교환해 놓고 치중 올 때 패를 따는 것입니다. 이 패는 흙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환해 놓은 다음에 이곳을 찝고 수상일이 되는데요. 딸 수밖에 없죠. 이곳을 바로 막아갈 수는 없고요. 이어가는 정도인데요. 패를 잇고 막아가고 수를 메워 보겠습니다. 메워갔을 때 파워까지 가는 것은 필연인데요. 여기서 패를 따는 것입니다. 자체 패감을 쓰고 땄을 때 이 패가 되는 것이 흑백 최선인데요. 패감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바둑의 중요한 승부처였던 것입니다. 늘어간 것은 불확실한 패감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흙이 젖히고 백이 막았을 때 잡으러 가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잡으러 오는 것은 2의 1에 치중가는 수가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막아간다면은 이렇게 메워가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잡을 수밖에 없는데 따면서 단수가 되니까요. 이곳을 이어서 우하기 쪽에서 한 집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패를 쓰면서 우하기 쪽 백이 살았지만 전체적으로 흙이 두터운 형태입니다.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배경으로 순수 활용하고 순수 활용한 다음에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이 바둑에서 승부가 사실상 끝이 난 거죠. 하변 쪽과 자산기 쪽에 양곳마가 되면서 백돌이 아주 곤란해진 장면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백대마가 잡히면서 승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이었을 때 무심코 이곳을 지켜갔는데요. 이 수는 불필요한 수였던 것입니다. 파워 가고 이곳을 끊어 잡더라도 가만히 늘어두면 자체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막더라도 둬서 곡사공 형태로 살아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았으면 이 백과 이 백돌 둘 중에 하나는 살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이 장면에서 백이 돌을 거둔 장면인데요. 잡게 되면 쉽게 단수 쳐서 자체로 살아있는 형태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파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막고 잡을 때 단수 친 다음에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흑돌은 자체로 살아있고 결국은 이 백돌이 살 수 없는 형태라서 이 장면에서 백대마가 잡히면서 돌을 거둔 장면입니다.